자, 2022년 이민년 일간별 운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신금일간 알 차례죠. 자, 신금일간이 이민년을 만났습니다. 자, 쓰면서 하겠습니다. 자, 이민년이고요. 신금일간입니다. 자,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자, 십성으로 보겠습니다. 십성으로 보면 이제 신금일간이 임수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상관, 그죠? 상관이죠. 자, 상관 그러면 떠오르는 말이 있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 상관, 견관, 유화백단이라는 말이 있죠. 상관이 관을 보면 재앙이 100가지라는 의미로 하는 말인데, 자, 이 말은 상관은 끊임없이 화를 불러오는 기운이다, 이런 의미죠. 자, 이 말은 일단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이 상관을 모두 다 그렇게 본다라는 자체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의 본질이 화를 부르는 기운이라는 것은 맞지만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주 구성에서 상관이 있는데 또 재성이 있으면 문제가 없죠. 그렇죠, 일단. 그리고 또 상관이 있는데 인성이 상관을 조절해 줄 때도 상관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런 얘기는 사주 구성과 관련된 얘기고요. 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사주 구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천간 기운들 간의 관계 조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금이 임수를 만나는 조합. 자, 상관 맞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상관이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금과 임수 이 둘의 관계는 상관이 맞지만 서로 상생하는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음양권이라는 이론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이런 경우가 또 뭐가 있나요? 을목일관과 병화가 만날 때도 상관이라고 얘기하죠. 또 뭡니까? 간목일관이 정화를 만날 때도 상관이죠. 또 경금이 계수를 만나도 상관인데, 이와 똑같이 신금일간이 임수를 만난 것과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서로 상생하는 관계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기운들은 똑같은 상관이긴 하지만 상관 때문에 재앙이 생기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서로 상생하는 좋은 관계를 남긴다, 좋은 결과를 남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십성으로 자꾸 사주를 보고 운을 보는 관점이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신금일간이 올해 임수를 만나서 상관이 발동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하는 일에서 오히려 진일보하는 성과를 거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되고, 또 거기서 실속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안정적인 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있죠. 자, 그리고 임수가 오면서, 자, 운에서 임수가 오면서 이제 병화를 극하죠. 병화가 사주팔자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병화가 일단 임수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또 뭡니까? 통제를 받으면서 기운이 당연히 약해지는 거죠. 자, 이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
자, 신금과 원래 신금과 병화는 뭐합니까? 서로 합을 하는데 이걸 방해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신금일간은 올해 소속감을 갖는 일에 매진하기보다는 소속이라는 부분에 방해를 받으니까 소속감 없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일에 전념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기능 기술 관련이라든지 전문 직종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은 올해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학위 취득이 아니면 뭐 이런 종류의 공부를 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자 나름대로 또 직장인은 직장인 나름대로 실리적인 소통을 드러내는데 그게야말로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실속을 챙기는 그런 해. 그러니까 사업자든 직장인 이런 그런 투자를 통해서 실속을 챙기는 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천간의 관점에서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지지라는 관점에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신금일간이 인연을 만났죠. 인을 만났죠. 자, 그러면 신금일간 입장에서 보면 태지가 되죠. 태지. 신금일간 입장 태지. 자, 운을 보는 묘미는 단순하게 신금일간 입장에서 하나만 가지고 이래저래 이제 말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12운성을 적용해서 십성이라는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12운성과 관계조합을 통해서 운을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다 일일이 하나씩 십성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비식재관이 십성을 가지고 12운성을 적용을 해 보겠는데요. 자, 먼저 비견이 있고요. 겁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식신, 그 다음에 상관. 자, 이렇게 10개의 기운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는데, 자, 신금일간이 인연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인연이 태지가 되죠. 태지. 그러면 비견도 신금이죠. 그러면 당연히 비견도 태지가 되고요. 식신은 개수가 되죠. 개수는 욕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제는 간목이죠. 간목은 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관은 병화가 생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인이 무토인데 무토도 생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겁재는 경금인데 절지가 되죠. 그 다음에 상관은 임수가 병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편재가 을목인데 왕지가 되죠. 그 다음에 편관이 정화인데 사지가 되고 편인이 기토가 사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십성을 쭉 제가 일일이 하나씩 정리를 해 봤습니다. 물론 이제 12운생 여러분들도 이제 익숙해져야 됩니다만은 일단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두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활동력이 왕성한 기운과 활동력이 저조한 기운 따로 두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활동력이 왕성한 기운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욕지가 왕성하고요. 록, 생, 여기도 생이고요. 왕성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왕이죠. 다른 거는 비견, 겁재, 상관, 편관, 편인은 기운이 약한 거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보면, 자, 일단은 어떻게 해요? 보면 재성, 정제, 편재, 재성이 왕성한 기운을 드러내죠. 신금일간 입장에서 본다라면 재성이 왕성한 기운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약한 거는 비견, 겁재가 좀 약한 기운을 드러내고 있죠. 자, 이런 기운을 먼저 살피고요. 자, 요걸 가지고서 사업자 입장과 직장인 입장, 이 두 가지 입장, 일일이 하나씩 10개를 따지면 너무 복잡성을 드러내니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똑같은 신금일간이라도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는 게 사업자 입장과 직장인 입장이 다를 수 있는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업자 입장을 알아보면요. 일단 사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재성이 왕성한 기운을 가지죠. 그죠? 이제 재성이 왕성한 기운을 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업장이나 시장이 넓어지는 거다라고 일단 얘기할 수 있죠. 또 그래서
또 식신이 이 식신이 어떤 거예요? 생산이나 제조, 또 뭡니까? 음식점 관련 업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업종들은 일단 매출이 상승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또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자는 올해 더욱 발전하는 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도 올해 괜찮습니다. 직장인이 이제 주로 쓰는 게 정제, 그죠? 정제, 정관, 정인, 이런 부분들이 주로 이제 직장인들이 쓰는 기운인데, 이게 또 안정적이죠. 그래서 승진이라든지 아니면 상승적인 직장 변동,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올해 취업을 하고요.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학위 취득, 이런 일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해다. 이렇게 얘기하고, 10성과 12운성에 관련된 기운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다음은 뭐냐면, 일주 입장입니다. 6개의 일주가 있죠. 신금일간이 6개 일주를 가지고 일일이 하나씩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금일간 입장에 해일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묘일주, 신미일주, 그 다음에 신사일주가 있고요. 신유일주, 신축일주, 이렇게 6개의 일주가 있습니다. 이 6개의 일주를 가지고 하나씩 얘기를 해 보겠는데, 자, 이 일주별 운세는 이론적인 체계는 제가 생략을 하고 결과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만 가지고, 자, 먼저 이제 신해일주부터 출발하면, 자, 신해일주는 올해 2022년 이민년에 인복이 많은 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나 동료, 윗사람들의 도움으로 하는 일이 좀 수월하게 풀린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올해는 또 재물운도 좋다. 투자운, 문서운 다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이런 거 있어요. 다 좋은데 올해는 급하게 서두르게 되면 손실 보는 일도 생긴다.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 건강운 같은 경우는 누적된 신체적인 문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기존의 지병적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병원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있다.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신묘일주죠. 신묘일주는 자, 직장 변동이나 업무 변동이 있는 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취업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사나 사업하는 사람은 업종을 바꾸거나 새로운 일을 준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묘일주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지출이 많은 해다. 돈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신미일주를 보면요. 신미일주. 자, 신미일주는 여기 있죠. 장사나 사업자는 새로운 메뉴나 새로운 프로젝트가 반응이 좋은 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재물운 중에서는 또 투자는 단기적인 수익은 좋은데 장기적으로 가면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올해는 새로운 어떤 사업적 형태가 발전한다라고 보는 거고, 단기적인 수익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문서나 계약운은 있으나 급하게 지는 문서는 손실운,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애정운은 7월과 8월에 있는데 서두르지 않으면 좋은 인연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신사일주로 넘어가면, 자, 신사일주. 자, 신사일주는 투자운, 문서운, 재물은 모두 좋은 해다, 이렇게 보시고요. 애정사가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 길지 못합니다. 애정운이 좋은 해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무역이나 유통, 그 다음에 오락이나 인테리어, 화장품, 미용이라든지 액세서리 관련 사업자는
올해는 특히 수익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신유일주로 넘어가면요. 자, 신유일주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올해 취업을 하고요. 직장인은 올해 업무가 많은 해다. 그리고 하는 일이 불편해서 직장 갈등도 있는 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기능기술이라든지 전문기술 관련 일은 발전하는 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서는 문제가 자꾸 드러난다. 특히 윗사람과의 갈등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신유일주 올해 또 애정운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장거리 연애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축일주는 자, 기능기술이라든지 그 전문직종 관련 사업자나 직장인 올해 발전한다. 자, 건설, 건축, 인테리어 이런 관련 조경이라든지 부동산 관련 일은 더욱 발전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운은 사고조심, 올해 사고조심, 신축일주, 병원 출입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대인관계도 좋은 해는 아닙니다. 그리고 신축일주 돈 나가는 운이다. 나간 돈은 들어오기 어렵다. 그러니까 돈 거래는 유의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투자는 반드시 단기적으로 끝내는 게 좋다. 신축일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신금일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고요. 6개 일주별로 나누어서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신금일간 2022년 이민년 운세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